2020년 영재입단대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제14회 영재입단대회 이희성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월에 치러졌어야 할 영재입단대회가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선수들의 준비 기간이 더욱더 길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5개월 정도 미뤄졌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기다린 대회고 그만큼 긴장감으로 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입단대회 어떻게 치러질까요?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14회 영재입단대회입니다.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을 맡았고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네, 대회 방식은 본선 16강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진행이 됐고요. 대회 규정은 제한 시간 1시간에 출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자, 입단대회 4강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입단 후보로 꼽히던 김승구 선수와 최민서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종전이 세종 4강전이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구생들 중에서 2005년부터 2008년도에 각 랭킹의 에이스들만 모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던 4강전이 치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입단하게 될 선수는 누가 될까요? 대국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김승구 선수가 흑번을 잡았습니다. 네, 김승구 선수는 2006년생이고요. 최민서 선수는 2007년생입니다. 한 살 차이가 나는데요. 김승구 선수가 이 영재 입단 대회 연구생 나온 참가자 중에서 랭킹이 2위입니다. 네. 그래서 입단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가장 강력한 입단 후보로 꼽혔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맞서는 최민서 선수는 2007년생들 중에서는 가장 에이스급으로 손꼽히는 선수고 2005년생과 2009년생 연구생 랭킹 중에서는 15위에 해당하는 선수입니다. 상위권에 올라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기사가 이제 예선과 본선이 진행될수록 굉장히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유력한 입단 후보로 떠올랐던 선수입니다. 최민서 선수는 입단 대회를 치르면서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리기도 하고요. 기세를 좀 타는 선수라서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단이 기대됐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초반에는 날일자로 걸쳐가서 굉장히 본인의 스타일대로 좀 적극적으로 들어왔고 이때 이제 최민서 선수가 이렇게 걸치자 김승구 선수가 흑번으로 이렇게 뒀는데요. 역시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좀 많이 좀 따라간 수라고 볼 수 있겠고 요즘에 AI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는 것 자체가 뭐 한 2% 정도 떨어지긴 합니다. 보통 이제 3-3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양걸침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요. 김승구 선수가 굉장히 바둑을 좀 차분하게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6수째와 7수째부터 이 두 선수의 기풍이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는 착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3-3을 들어가서 굉장히 좀 간명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 3-3은 사실 이제 어렵긴 한데 최선의 수라고 이제 AI가 평가하는 것은 이 양걸침이거든요. 네. 이제 양걸침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선수 자체를 이제 흑이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변화 자체는 뭐 백이 좋게 끝나도요. 뭐 그런 점이 최민서 선수는 여기서 선수를 좀 뽑고 이 걸쳐진 이곳을 좀 빨리 두기 위해서 이곳을 간명하게 좀 처리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는 나이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대회에서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최민서 군은 중학교 1학년이고 김승구 군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뭐 두 선수 모두 다 유명했습니다. 김승구 선수는 이제 프로 기사의 이제 등용문이라고 하는 대한생명배 이제 18회 대회 우승자 출신이죠. 수많은 대회 우승을 했고 이 최민서 군의 우승 이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최민서 군이 19번 결승에 올라가서 16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정말 많이 했네요. 확률로 따지면 한 85% 되거든요. 그리고 최민서 군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초등학교 이제 5학년 그때 이제 준우승을 한 번 한 이후에는 이 전국 대회에서 11번의 연속 우승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결승전만 올라가면 거의 지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긴장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좀 그 대회에서 떨어지면 일찍 떨어지는 스타일이고요. 뭐 4강이나 뭐 결승 올라가면 거의 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세를 타서 힘을 발휘하는 선수죠. 이 결승에서 그렇게 성적이 좋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이제 프로가 이제 돼서도 대기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민서 군의 역시 이제 전략은 초반에는 좀 명확하죠. 여기는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흙이 이제 이곳을 두텁게 지켰을 때 애초에 걸쳐져 있던 이곳을 선점을 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초반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김승구 군은 굉장히 뭐 초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바둑을 무난하고 유연하게 두면서 이제 후반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진행을 좀 만족을 할 것이고 최민서 군도 이 진행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초반은 뭐 괜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김없이 3-3이 나왔습니다. 네. 3-3을 들어갔을 때 막는 곳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배석에 따라 또 다르고 막은 다음에도 이제 선택지가 많습니다. 늘거나 젖히거나 한 칸 뛰거나 세 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 각수마다 장단점이 뚜렷하고요. 선수를 잡기 위한 수법, 후수를 잡지만 실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법, 또한 굉장히 좀 어렵게 이 초반부터 난전으로 갈 수 있는 수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친수는 이 3-3 들어갔을 때 가장 간명하고 실리를 차지하는 수법인데요. 대신에 이제 후수를 뽑는 단점은 있습니다. 2단 젖히겠다는 거죠? 네. 이제 예전에는 뭐 보통 많이 늘긴 했지만 요즘에 거의 늘은 것은 이제 웬만한 배석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서는 이제 뭐 늘고 이렇게 후수로 두는 진행도 뭐둘 수는 있습니다. 한 점 버리는 작전을 택했고요. 네. 그 3-3 들어갔을 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변화가 요즘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가장 쉬운 진행입니다. 3-3에 조금 이제 들어가서 이 변화가 좀 자신 없다 싶으면 이렇게 실전과 같은 2단 젖히는 진행으로 해서 이 귀를 잡는 진행도 굉장히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두 선수의 기풍대로라면은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김승구 군은 그 길로 좀 유도를 할 것 같고 최민서 군은 이제 김승구 군에 비해서는 후반이 강한 선수는 아닙니다. 이 최민서 선수는 오히려 이제 중후반 전투 쪽에 힘을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끝내기 쪽에 가지 않고 이제 승부를 봤으면 하는 바람일 것 같고 김승구 선수는 조금이라도 더 뒤로 갔으면 하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흑이 선수를 잡아서 날일자로 갔죠. 역시 이 수도 이제 예전에 이론으로 봤을 땐 당연히 넓은 쪽이라고 해서 여기를 가는 것은 뭐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요즘에는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서 오히려 백한테 이 넓은 쪽을 허용하고 좀 발빠르게 두는 이런 진행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이론이 좀 달라졌기 때문이죠. 사실은 날일자로 간다는 것은 여기로만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자리고 백이 뭔가 다가왔을 때나 아래쪽에 저공 비행을 했을 때 좀 별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진행을 많이 했죠. 근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두어지다가 백이 막상 여기를 둘 때 그냥 날일자로 가기 때문에 이 수 가치 자체가 좋은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곳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AI 이길 확률로 봤을 때는 여기가 미세하게 좀 높아요. 그것이 좀 예전 바둑과 요즘 바둑에 달라진 점이죠. 네, 역시 붙여가서 최민서 군의 장기이죠. 이 돌이 부딪혔을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선수이고 초반부터 자신의 특색을 지금 최대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친수는
조금 무난하게 두는 바둑의 선수였다면 여기를 두고서 뭔가 병과 이곳의 압박을 맛보기로 하는, 그리고 또 흑이 변을 두게 되면 넓은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귀를 지켜서 좀 자연스럽게 뭔가 흐름을 타는 진행도 사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최민서 군은 뭔가 이 변 쪽을 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단순히 다가가는 것 자체는 흑이 침투했을 때 여기가 사실 뭐 누가 공격하는지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백을 조금 더 두텁게 만들자. 대신에 흑은 좀 더 견고해지는 느낌은 있겠죠. 여기서 있느냐 느느냐의 선택인데요. 역시 이제 실리적으로 느는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냉정하게 있는 것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백이 이제 밀어갈 텐데요. 그때 이제 중앙이 급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때 한 이 정도로 들어가서 변 쪽을 좀 뭔가 침투해서 아예 백이 좀 키울 수 없게 만드는 편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안 받을 수가 없는 이 거죠. 진행 자체는 여기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 단수한 방이 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 중앙의 주도권 자체를 이 활용으로 인해서 뭔가 좀 백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흑이 침투할 수 있는 찬스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계속 늘어줘야 한다면 백집도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요. 백의 이 폭 자체가 이 왼편에 있는 이돌과 봤을 때 한 7칸 정도의 폭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흑도 여기 귀가 견고해졌고 변까지 바라볼 수는 있지만 여기는 이제 흑이 두텀을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까지 선착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역시 차분하게 늘어두네요. 젖혀가는 것도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끊는 게 싫었을까요? 끊는 거는 사실 귀가 두터워서 김승구 군 입장에서는 끊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끊는 것은 두려운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백이 그냥 젖혀가서 무난하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진행이랑 실전과의 진행으로 봤을 때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백이 그래도 여기를 4칸 위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변이 좀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제 젖혀갑니다. 네. 지금은 이제 끊는 것의 두려움은 조금 사라졌죠. 근데 여기는 사실 백은 언제든지 이렇게 젖혀가서 변을 좀 키우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결과 자체는 백이 약간이라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은 상변이 굳어지는 형태인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한 집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선에 뭔가 이런 것이 선수성이 되기 때문에 이선의 양쪽이 선수가 됩니다. 여기는 느는 게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요. 이런 게 선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수를 더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쪽에 탈출한 공간이 있고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100% 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쪽에 경계선이 완전히 철벽으로 막혀야 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대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중앙 침착하네요. 약점을 예. 지켜주네요. 그러니까 여기 젖힌 이후부터 흑의 선택은 계속 한 2가지 정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 장면이 지속이 됩니다. 뭔가 젖히는 것도 여기서 젖힐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2단 젖힌 다음에 넣을 때 있는 것도요, 사실 지금은 밀어 올리는 편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백한테 계속 압박을 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돌 대신에 뭔가 이렇게 바짝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만 둬서 귀와 변의 집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이런 작전도 괜찮았어요. 이 있는 수는 두텁긴 한데 글쎄요. 김승구 선수는 계속 돌을 늦추는 조금, 감이 있네요. 발이 느려 보입니다. 이제는 백이 어디로 향할까요? 좋은 자리는 많아요. 근데 이제 딱 떠오르는 것은 역시 흑의 세력과 집이 굳어진 이곳, 여기에 대한 뭐 저공 비행이나
예,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선수 활용한 다음에 변 쪽으로 삽감 가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좀 급해 보입니다. 이 진행까지 보시면 최민석 군과 김승구 군의 기풍을 여실히 이제 볼 수 있는 이 진행인 겁니다. 흙은 굉장히 두텁고 견실하게 두고 있고요. 백은 뭔가 좀 실리 위주면서 좀 발빠르게 돌의 운영을 좀 하고 있죠. 이번에도 발빠른 선택을 한다면 우변 쪽을 향할 것 같은데요. 그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민석 군이 사실 이 장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고심을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좋은 자리예요. 뭐 어디가 낫다라고 좀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근데 여기를 먼저 둬서 삭감하라는 것도 충분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일단 상변을 최대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바로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네요. 들어가는데요. 잡으러 올 테면 잡으러 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득받고 뭐 이런 데도 선수고요. 그럼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쪽에서 삭감을 통해서 백한테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뭔가 받아주는 것 자체는 백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뒤로 받기도 좀 그래요. 약간 당했죠. 나중에 이제 넘어가는 끝내기를 했을 때 확실히 이 교환 자체는 흙이 득을 받습니다. 한 5집 정도? 예, 까지 득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일반 이제 눈목자 비마 끝내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나중에 집으로 만드는 상황이 됐을 때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예, 좀 차이가 큽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역시 이 손을 타이밍에 손을 뺍니다. 돌리네요. 다 깨져도 괜찮다는 건가요? 최민석 군다운 수법이에요. 확실히 이제 아주 좋은 그 판단력을 지닌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치우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왔는데도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시야가 넓은 네. 거네요. 근데 이제 이 교환이 과연 득이었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간다면 그냥 가는 것이 어땠을까?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 타이밍에 여기를 손을 뺐다라는 것은 판단력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리로는 손해를 봤는데요. 예, 굉장히 좋은 자리를 뒀어요. 근데 그 대신에 여기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흙이 뒀을 때 여기가 다 부서지는 것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흙은 어디까지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흙의 선택은 이제 변으로 벌리는 진행인데요. 예, 그곳을 하나 하고서 일단 물어봅니다. 다음에 안 받게 되면 여기는 좀 견딜 수가 없죠. 급소가 아픕니다. 네, 받게 되면 이 2칸 정도로 벌려서 이제는 거의 완성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흙이 여기서는 조금 느려 보였지만 변 쪽에서 타개가 잘 됐기 때문에 약간 흙 쪽이 오히려 재밌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요. 네, 지켜줍니다. 받아뒀고요.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둔다면 여기까지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칸을 벌렸을 때 물론 벌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약간 들어가거나 뭔가 흙한테 조금 더 압박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수는 이제 흙이 나오고 막을 때 이제 끊어가는 약점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최민석 군은 좀 두텁게 두는 것이 좋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지금 2칸 벌리게 되면 흙이 잘 됐어요. 네, 상변은 일단 다 깨졌습니다. 네. 다시 잘 갑니까? 벌리진 않네요. 사실 상변 쪽에 2칸을 벌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여기는 잡으러 오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자체 한 칸만 다가가도 넘어가서 이 교환만 돼도 굉장한 좀 차이가 있는 곳이라 글쎄요. 흙이 후수지만 한 수를 더 드리는 것이
가치가 큰 곳이었는데 여기는 글쎄요, 모양을 키우고 다음에 이곳을 본다라는 의미는 이제 있겠지만 글쎄요, 조금 역시 좀 발이 느려 보입니다. 받아주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는 당연히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뭐 밀고 나서 이렇게 받아주면 이 교환 자체는 뭐 흑의 이제 의도대로 흘러간 겁니다. 근데 역시 백이 손을 빼겠죠. 상변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상변 공격하네요. 한번 아껴두고 여기를 먼저 선제 공격 가서 이곳 처리되는 여하에 따라서 이곳 아예 이제 공격 갈 수 있는 상황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두터워지면 잡으러 네. 가겠다는 건가요? 여기를 한번 물어봅니다. 이곳은 이제 흙이 밀어서 타게 하거나 뭔가 붙여서 타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데를 먼저 붙여서 막을 때 젖혀가서 좀 가볍게 보는 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뺐어요. 또 날일자요. 근데 이 날일자는 뭔가 굉장히 좀 일관성이 있긴 하네요. 중앙을 키워가겠다는 건가요? 여기와 여기요. 확실히 이수는 좀 느렸어도 다음에 이수는 작전의 일관성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수는 뭐 좋아 보이는데요. 두 선수 모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약간 이제 시야가 이제 넓은 점은 비슷한데 국면을 운영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최민서 군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발빠르고 김승구 선수는 두텁고 굉장히 유연하고 이 모양을 좀 이렇게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돌들이 굉장히 좀 중앙 쪽으로 아주 잘 가고 있죠. 여기는 뭐 이곳 왔을 때부터 흙이 노리던 자리였고요. 근데 이제 이곳을 백이 안 받은 이유가 이 한 수를 뒀을 때 여기도 좋은 자리예요. 네. 이 자리도 가치가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과 이곳의 교환 자체가 흙이 꼭 득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갔던 이수의 가치가 단순히 좀 모양을 키우는 데 그친 수라서 조금 느린 느낌이었고 일단 백이 이곳을 받아서 당장에 공격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역시 뭐 계속 중앙을 키워가네요. 네. 뭐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날일자에 날일자에 한 칸을 뛰니까 이 하변 모양도 키워지고 있고 위쪽에 중앙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모양 자체는 흙도 굉장히 좀 훌륭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만만치 않은 형태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4회 영재 입단대회 입단 결정국입니다. 최민서 선수와 김승구 선수의 대결인데요. 김승구 선수가 중앙에 한 칸 뛴 장면입니다. 네, 모양은 일단 흙도 굉장히 좀 그럴듯합니다. 계속해서 중앙을 키워가고 있는 김승구 선수고요. 일단 확정가는 100이 많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확정가면을 보시면 여기가 한 8집 정도의 한 넉 집? 네, 5집 보면 한 10석집 정도 났죠. 여기는 이제 일단은 확정가라고 이 변 쪽을 보겠습니다. 40집 정도는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면 덤까지 쉬운 집이 났습니다. 흙은 이곳이 15집에 두터움까지 20집이고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20집의 아래쪽에 이제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40집을 만들어야 개가바둑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래쪽만 봤을 때는 20집이고 위쪽까지 포함을 해도 한 30집 정도의 확정가라고 볼 수 있어요. 위쪽에서 한 10집 정도를 더 만들어야 이제 확정가를 맞출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계산으로 보면 흙이
뭐 열집을 중앙에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데를 백이 삭감을 해요. 그러면 여기도 약간 불어나거든요. 흙이 집을 지으면서. 그리고 제가 그 여기 귀의 확정감만 또 이제 계산을 했고 이런 데를 왔을 때 여기 불어나는 백의 발전성은 또 이제 더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바둑은 딱 지금부터가 승부가 아닐까 싶고요. 아주 미세하지만 백이 좀 편한 느낌은 있어요. 이제 백중세지만 백이 뭔가 좀 두기 편한 느낌이긴 해요. 흙이 조금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 수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두지 않으면 한 칸 정도로 압박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단순히 교환을 안 합니다. 나오게 되면 이 치받는 것이 항상 선수라서 이 약점은 추궁할 수 없고요. 그럼 여기가 이 수로 인해서 이곳 집이 다 된다는 얘기죠. 예, 굉장히 크고 압박을 오게 되면 이 석점에 대한 생사도 그냥 가장 알기 쉽게 입구짝하고 들여다보기만 해도 살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 자체로 좋은 것이었죠. 급한 자리를 놓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그리고 김승구 군의 이런 자리 굉장히 좋은 수들입니다. 지금 최민서 군은 작년에 그 영구생 마지막 회차 리그 성적 기준으로 영구생 5조에 지금 속해 있고요. 김승구 군은 역시 작년 마지막 성적 회차 기준으로 해서 영구생 지금 2조에 속해 있습니다. 네. 이번 영재 입단 대회 참가자 중에 랭킹 1위는 2005년생인 원재훈 선수입니다. 그래서 랭킹 1위였고요. 그 다음이 김승구 선수로서 2위입니다. 그래서 영구생 지금 2조에 소속이 되어 있죠. 원재훈 선수도 입단 후보로 꼽혔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입단 대회에서 97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선과 본선을 거치는 기간 동안 굉장한 이변이 많이 일어났고 네. 영구생 1위인 원재훈 선수조차도 본선의 문턱에 들어서지 못하고 예선 3회전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나왔죠. 여느 대회나 이변은 종종 일어나지만 입단 대회만큼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대회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세를 많이 좀 타고요.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흔들렸을 때 이제 그거 이제 극복하는 것 자체도 아주 많은 기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두 차례나 미뤄졌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있는 시기도 길어졌고요. 네, 사실 이제 대회가 좀 미뤄지다 보니까 언제 입단 대회가 들어간다라는 이런 게 이제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요. 네, 계속 가늠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거죠. 마음가짐을 이제 딱 다잡을 때 이게 조였다 풀어졌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단대에 참가하는 그 어린 기사들로 봤을 때는 조금 컨디션 조절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 기사도 마찬가지고 연구생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시합을 앞두고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기가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기사들도 시합이 있다가 없으면 마음이 굉장히 좀 풀어집니다. 사실 그때 이제 노력을 많이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많이 풀어지고 거기서 이제 고비가 좀 오게 되는데 그 근장의 끝을 이제 놓지 않고 계속 좀 유지하는 기사나 영재 입단자 참가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죠. 자, 지금 상변의 진행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흑의 진행이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이 이은 진행은 역시 이제 김승구 군의 스타일이긴 한데 더 효율적으로 사실 여기 지킬 수 아니었어도 없을까요? 됐어요. 두터운 자리인데 백은 이미 급소로 와 있어서 살아 있거든요. 여기 지키지 않고 뭔가 이런 데를 압박해서 다음에 붙이거나 날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날일자 들 때 계속 밀어갔으면 여기가 정말 많이 커졌거든요. 아, 끊어지는 건 괜찮은가요? 네, 여기가 지금 백이 나와서 끊어도 막는 게 선수고 끊을 때 위쪽 두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입구자를 하는 순간에
여기는 느는 게 선수가 되어 있어요. 뭐 여기가 조금 더 살아있는 모양인 안정적일까요? 거죠? 예, 이 수가 선수가 된다고 보면 이 형태는 확실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추궁을 할 수가 없는 자리였는데 김승구 선수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수가 2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자리네요. 네, 이수가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장면에서 찬스를 놓친 수입니다. 먼저 갔다면 백보다는 흑이 좀 활발한 바둑이었고 여기를 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자리를 백이 선착하게 되면 예, 백의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세점인 자리인데요. 백이 먼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글쎄요. 백도 들어가지 않네요. 뭔가 이 장면에서는 서로 조금 실수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여기도 뭐 당연히 이런 자리를 왔었어야죠. 근데 최민서 군은 여기가 조금 뭐 사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를 먼저 왔을 때 흑이 먼저 움직이는 준동 이 뒷맛이 조금 고약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로 인해서 이런 데 오는 것은 사라졌고 물론 선수 자체는 안 되지만 두텁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어느 정도는 또 입구자로 이제 머리를 내밀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였습니다. 흑은 이제라도 손을 빼야 할 가야죠. 텐데요. 예, 이건 정말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오 너무 깊게 들어갑니다. 깊어요. 괜찮은가요? 역시 좀 전에 이제 이수로 이 정도 갔죠. 역시 지금은 흙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정도로 가서 중앙을 키우고 그 다음 들어가는 거를 보는 편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김승구 군이 조금 형세를 비관을 했습니까? 이것들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기품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지금 수법이 나왔고 아니면 좌변에 맛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여기 좀 약간 뒷맛을 보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한 점에 대한 공격이 백이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흐름 자체가 백이 뭔가 흑 한 점을 잡지 못해도 조금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면서 중앙을 나오게 된다면 네, 지금 이 자리죠. 그냥 좌변을 다 깨지고 그냥 중앙 나오기만 해도 백이 득일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백이 두기가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흑이 방향이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수는 네, 이수로 인해서 괜찮았던 흐름 자체가 순식간에 좀 바둑이 엷어졌습니다. 뒷맛을 노려가고 있고요. 이런 찝는 거 정도는 선수가 되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찝게 되면 늘어서 당장은 이제 악수 교환이고요. 교환을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는 활용을 뭐 1선, 2선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젖혀갔고요. 타개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지금은 사실 백이 뭐 잡으러 오는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힐 돌은 아니고요. 백은 그냥 중앙으로 계속 나오면 되는 거죠. 네, 뭐 중앙으로 나오는 게 무난합니다. 끊는 게 되나요? 글쎄 이수는 조금 그냥 중앙을 나오면 되는데요. 좀 전에 제가 이수가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끊어져 있으니까 공격이 된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사활이 잡으러 어떻게 갈 수 될까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글쎄 좋은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안쪽에서 사는 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곳을 두더라도 이걸 당장 먹여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둬도 여기를 치중 가는 것과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맛보기라서 흙이 두 군데를 다 둘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완생을 하긴 쉽지 않은데요. 그냥 나오는 수를 결행하고서 백은 이제 내친 걸음입니다. 잡으러 가야 돼요. 늘고 흙이 있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버리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잡으려면 여기는 한 수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두지 않는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붙이기만 하고
여기를 둬도 이제 귀의 뒷맛이 굉장히 좀 고약해요. 단수를 아래로 치면 단수 치고 폐의 형태가 되면서 위쪽을 살자고 하는 것이 통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흑의 입장에서는. 네, 백은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게 되면 여기를 막아요. 이 정도로 개가가 맞춰지는 이렇게 건가요? 되게 되면 다 잡긴 했으나 애초에 흑의 목적이었던 중앙을 키우고 중앙집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결과는 흑이 조금 잘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진행으로 가게 되면 최민서 군의 이 좀 전에 끄는 선택 자체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는 수는 뭔가요? 여기를 듭니까?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제 국면을 이상하게 만든 수고요. 이 수도 예, 좀 전처럼 진행을 하고 중앙을 맞는 것이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늘어간 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늘어간 것은 이제 맞게 되면 여기 단수를 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뚫어서 이 모양이 좀 사납다는 얘기예요. 근데 글쎄요, 워낙 대학수라서 백도 중앙 한 점을 버리나요? 네, 지금 일단 거기는 막아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서로 약간 실수를 주고받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단수를 쳤죠. 따라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나갈 수 있어요. 지금 그냥 나가는데요. 지금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백도 여기 교환이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네. 이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빵따냄을 당해도 이미 자연스럽게 나갔다라고 본 것이고요. 물론 느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 최민서 군의 이 판단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참 판단력이 좋아요. 그때그때 냉정하는 게 좋네요. 이 초반에도 흑이 이선 침투를 했을 때도 뭔가 이곳을 키우는 분위기였는데 그것을 접고 완전히 다른 곳을 뒀죠. 네. 이 방향 전환이 돋보였고 사실 이 좀 전에 이 끊어간 수도 공격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흑이 손해를 보자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바로 바꿨습니다. 네, 지금 이 나오는 판단이 물론 느는 것보다 좋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국면에 맞춰 본다면 아주 올바른 진행 방향이었던 것 같고 흑이 빵따냄의 두텀을 얻어내긴 했지만 백이 실속은 다 가져갔어요. 네. 변에 이제 이곳을 잡았고 여기를 나오는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백이 국면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막아갑니다. 이제 김승구 군 입장에서는 확정가가 부족한 바둑입니다. 그래서 흑이 가장 집을 많이 낼 수 있는 이 공간에 이제 최대한 이제 집을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좀 따내게 되니까 아래쪽에 약점도 생기고 위쪽도 그렇다고 제대로 막기도 어렵죠. 지금은 흑이 참 두기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버티는 거죠. 뭔가 좀 빵따냄 자리에 조금 무리스럽게 단수를 친 것 같은데요. 백이 패를 못하는 거죠? 뭐 패감이 확실한 패감이 있다면 단수치고 뭐 여기를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두겠지만 지금은 흑이 이런 데를 치받았을 때 백이 받아야 되는 부담감이 크고 여기도 굉장히 큰 패감이 있습니다. 지금 흑은 절대 패감이 많고 백은 절대 패감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좀 패를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면 자체도 약간 편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바둑을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유연하게 갈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단수쳤다는 것은 역시 패 부담을 조금 더 넣은 상황에서 지금 일단 단수를 쳤고 일단 패를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패를 해서 굴복이 되면 여기도 한번 나왔고
아래쪽도 패맛이 있고요. 네, 단수를 쳐서 굴복만 되면 다시 2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되게 괜찮은 거죠. 예, 끊어가는 것도 이제 확실한 팩감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100이 완벽하게 살아있다면 뭐 물론 다음에 치중 가서 확실하게 잡았겠죠. 근데 100도 좀 걸려있기 때문에 확실한 팩감일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팩감이 안 된다면 백도 타격이 크겠는데요. 예, 그렇죠. 손을 뺄 수가 있을까요? 근데 뭐 굉장하게 지금 상황에서 손을 빼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치중이 워낙 아파서 네, 살기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호구 치면 무난하겠죠. 살아 있습니다. 항상 이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느는 것도 선수죠. 네. 지금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기 전에 하나 찝어둡니다. 찝는 것이 선수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백이 그렇다고 먼저 찝나요? 여기 찝는 게 좀 싫었을까요? 그래서 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뭐 위로 안 치겠죠. 당연히 이제 이어주진 않습니다. 자, 있는 것까지 하겠다는 걸까요? 근데 있는 거라면 하나만 해두고 있는 거라면 살아두네요. 굳이 안 했어야 되는 교환이고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이건 지금 이 교환 자체를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죠. 백이 어차피 둔다면 찝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 교환이 먹여쳐져 있습니다. 이건 손해입니다. 대학수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찝었을 때 위로 단수 치고 있고 여기를 받게 되면 백돌이 여기 없으면 나중에 여기를 끊고 나와서 약간 전체를 놓고 따게 하는 게 이제 좀 남았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초읽기에 몰리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정도 진행이라면 초읽기 몰렸을 가능성이 조금 있죠. 김승구 군은 가능성이 많고요. 최민석 군은 조금 속기파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아마 초읽기 몰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예. 영구생에서도 속기파로 유명했기 때문에요. 1시간이 조금 최민석 군한테는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입단 대회에서 1시간이면 시간이 금방 가지 않나요? 금방 가죠. 예, 금방 가는데 이 속기파들은 참 쓰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뭔가 좀 지금은 김승구 군이 지금 스텝이 완전히 꼬였네요. 지금 이수는 뭐 한눈에 봐도 이상하죠. 여기를 집어넣고 따내니까 이렇게 둔 거는 지금 여기 먹여치는 교환을 한번 간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기를 아래로 단수 치게 되면 전체가 다 걸렸습니다. 옆으로 단수 쳤습니다. 이렇게 둬도 맛이 남았고요. 아래로 단수 치고 따낼 때 그때 단수 치고 여기 두고 이으면 전체 사활이 다 걸렸거든요. 여기도도 치중 가면요. 여기 사활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래로 단수 칠 때 이을 수밖에 없다면 위쪽에 파워를 하고 이을 때 치중 가고 그냥 맞게 되면 이것도 잡혔어요. 이게 갑자기 전체 사활이 걸리나요? 네, 김승구 군이 여기서는 조금 술기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최민석 군도 확실하게 끝낼 찬스에서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네요. 네, 밑으로 여기 빠지는 수가 생겼어요. 버티는 수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네, 최민석 군은 바둑을 끝낼 찬스를 놓쳤고, 김승구 군은 여기서 이제 대마가 살기 어려웠는데 다시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래도 역시 조금 흙이 괴로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게 이렇게 타협이 되네요. 지금 중앙패를 하고 있던 장면이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여기까지 패감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패 진행은 뭐 다시 이제 백이 두면
네, 되겠죠. 예. 다시 팩감을 써야 됩니다. 최대한 악수를 피해야 될 텐데요. 네, 거기는 팩감이 되는 자리였고요. 결국 바둑은 다시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뭐 바둑 자체는 백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흑의 손해가 컸고 이곳을 나왔을 때 여기 처리 자체가 네, 지금 뭐 잘 안 막힐 것 같아요. 뭐 사실 단수 치고 그냥 이 정도로만 둬도 여기를 두면 그냥 따라 나가서 이곳의 약점 때문에 뭔가 집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패를 이기면 더 좋겠지만 그냥 단수 치고 이 진행만 해도 지금은 우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도 팩감이 되는 건가요? 다음에 이제 한 수를 둬서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이제 패로 들어가서 그곳을 이제 잡자고 하는 게 있겠죠. 김승구 군이 승부를 걸어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살자고 하는 게 다 팩감이 될 텐데요. 이제 상변의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김승구 군이 이제 승부를 걸어갔기 때문에 최민서 군 입장에서도 잡으러 가야죠. 예. 그곳은 하나 따내놓고 상변에서 묘하게 수순이 이어지면서 패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흑은 중앙에 큰 집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됐어요. 네. 중앙은 큰 집이 날 것 같긴 한데 지금 상변 쪽이 과연 괜찮을까요? 일단 패를 해봅니다. 네, 잡으러 갔고요. 최민서 선수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장면이라면 김승우 선수는 더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조금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런데도 사실 따내고 뭐 팩감을 썼을 때 따낸 다음에 해소도 굉장히 크거든요. 뭐 안팎으로 한 30집은 될 것 같아요. 이 진행 자체가. 근데 위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도 있기는 너무나도 싫죠. 네. 네, 일단 따냈습니다. 근데 이걸 따냈다는 얘기는 백도 따냈을 때 밑에를 또 따냈다는 얘기는 따내겠다는 거죠? 이걸 따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안 따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따냈을 때 여기를 팩감이 하나 더 나온 거거든요. 네. 때려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상변의 가치가 훨씬 커 보이거든요. 글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진행됐으니까요. 흙도 따내서 둬야 될 것 같아요. 뭐 내친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상변은 다 잡혔어요. 뭐 상변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잡힌다면 여기까지 굉장히 큰 집이 났습니다. 네. 그 팩감이요? 그 자리요? 팩감이 되나요? 팩감은 팩감 이거 뭐 확실한 팩감도 아니고요. 여기를 왜 안 따내죠? 그럼 이곳을 따냄을 당한 다음에 또 이곳까지 잡히게 되면 글쎄요, 뭔가 팩감이 이상합니다. 이수를 두고 다음에 두어서 다 잡을 수 있는 팩감이면 모르겠지만 확실한 팩감도 아니었고 지금은 급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수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팩감을 써서 백이 좀 손을 못 빼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따내면 팩감을 또 어딜 써야 되죠?
이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를 안 잊게 되면 이 팩감을 쓰고 뭐 여길 따냄 당하고 한 수를 더 잡고 이걸 이렇게 잡히면 이 개가가 이걸로 되나요? 이것도 커 보이긴 하는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래쪽하고 위쪽은 지금 사실 백이 득 본 것만 제가 보기에는 한 70집은 득을 봤거든요. 70집이요. 여기 잡은 것만 한 40집은 될 것 같고 여기 빵 따낸 것도 30집은 될 것 같아요. 감당이 됩니까? 확실히 김승구 선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으면 위쪽을 해소했을 때 애초에 흙이 불확실한 팩감을 쓴 게 된 거죠. 예, 여기를 잡지 못한다면 다 잡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 집으로는 승부가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 잡히게 됐습니다. 이후에 수순이 끝까지 진행이 됐지만 결과는 101집 반 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김승구 선수 본인의 실력 발휘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초반에는 뭐 두텁게 잘 운영을 했는데 역시 중반 이후에 그 좌변 쪽에 침투한 것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국면은 흙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김승구 선수가 좀 국면 자체를 좀 비세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좀 판단 미스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바둑이 넓어져서 최민서 선수의 페이스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입단자는 최민서 군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자리는 한 자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글쎄요. 이제 최종전입니다. 그래서 이 한 판을 승리하게 되면 입단이고 패하게 되면 입단을 못하게 된 아주 중요한 승부에서 박지현 선수하고 김승구 선수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정국이 되겠는데요. 대국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졌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흑번을 잡았습니다. 네, 최종전인데요. 이제 입단대회 시작했을 때부터 강력한 입단 후보로 꼽혔던 두 선수가 마지막에 만났습니다. 재밌는 것이 이미 두 차례 만난 바가 있거든요. 네, 이 박지현 선수가 최종전 4강에 오르기 전까지 10승 2패를 했는데요. 그 2패가 모두 예선 3회전과 본선 1회전 연속으로 이제 김승구 선수하고 이제 조별리그에서 만나서 패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최종전에서 김승구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그 전에 져서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지금 이만 대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입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김승구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판이긴 했지만 그 전에 두 판을 또 이겼기 때문에 네. 좀 내심 자신감은 충만했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입단대회 참가하기 전에 영구생 랭킹으로 봐도 김승구 선수가 랭킹 2위였고 박지현 선수는 랭킹 4위였습니다. 굉장히 좀 상위권에 있는 선수고 박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영재 입단 대회가 2005년생이 맏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즌이죠. 이번에 입단하지 못한다면 다음 영재 입단 대회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좀 마음 자체가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종전까지 잘 올라왔고요. 또 입단 후보로 꼽혔던 조상현 선수는 4강에서 아쉽게 탈락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최종전 4강에 2005년생인 맏형 박지현, 그리고 2006년생 김승구, 2007년생 최민서, 2008년생 조상현, 이 4명의 선수들은 한국기원 연구생 중에서도 2005년생, 2008년생 각 연생을 대표하는 에이스들입니다. 그 에이스들이 딱 한 살 터울 나는데 딱 순서대로 4명이 올라왔다는 점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네.
결과 자체도 좀 재밌게 흘러갔어요. 지금 형들이 입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최민서 군이 일단 딱 중간에서 입단을 딱 했고요. 아쉽게 이제 가장 어린 조상현 군은 입단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2008년생으로서 이제 13살이죠.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아직은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다음 대회에 더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재 입단 대회를 통과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기사라고 하면 단연 양신 선수들이겠죠. 네, 영재 입단 대회가 이제 2012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신을 배출했죠. 신민준, 신진서. 두 기사가 이제 영재 입단 대회 통과한 기사들 중에서는 뭐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런데 최근에 또 영재 입단에 성공한 문민종 선수도 네. 글로비스배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민정 선수 이제 8회 입단 대회를 통과했고 그 전에로 좀 올라가면 박상진 선수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상진 선수가 4회 입단자고 현유빈 선수도 하찬석 국수배 우승자죠. 6회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적을 내고 있는 기사가 이제 문민종 선수인데요. 역시 이제 2000년대 초반생인데 이제 문민종 선수, 뭐 현유빈 선수, 2003년과 2004년생 이 두 기사와 그리고 이제 이 입단 대회를 두고 있고 이미 입단에 성공한 2007년생인 최민석 군까지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신진서, 신민준의 뒤를 이을 이제 한국 바둑의 차세대 희망으로 좀 빠르게 좀 커나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창호 구단부터 시작해서 1인자들의 나이 차이가 한 10년에서 7년 정도 터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은 10살 차이가 나고 이세돌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은 거기도 10살 차이가 나네요. 10살 차이 나고 박정환 구단하고 신진서 구단만 7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의 나이대인데 지금 신진서 구단이 2000년생이니까 2000년대 한 후반생들이 앞으로 한국 바둑계를 짊어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이대입니다. 영재 입단 대회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도장에 등록하는 인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네, 뭐 아무래도 그 영재 입단 대회에서 입단하는 게 이제 일반 그 연구생이나 일반 입단 대회로 입단하는 것은 뭐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입단을 하는 게 좋고 또 이제 실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도 뭐 한 100명 가까운 인원이 또 참가를 하게 되고 그 관문을 뚫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지금 초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초반은 굉장히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3-3의 진행 형태 이것도 뭐 이 진행이 나왔을 때 좀 간명하게 갈 수 있는 이 백의 선택이었죠. 정석 도중 손을 뺀 장면인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교환을 했었는데요. 이교환을 하고서 두거나 아니면 손 빼거나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는 다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교환을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백이 먼저 둬도 강력한 수가 없다는 건가요? 뭐 두는 자리가 좋은 곳이긴 한데 이곳을 생략을 해서 나중에 뭐 젖힐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반대로 두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를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생략을 합니다. 이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최신 트렌드에도 굉장히 민감하죠. 걸쳐갔고요. 넓은 곳으로 일단은 좀 돌이 향하고 있습니다. 김승구 선수는 먼저 결정국을 한 판 지고 두는 것이기 때문에 냉정을 잘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한 번에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였지만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한 판의 부담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3번기를 진행을 했을 때요. 첫 판을 이겨도 두 번째 판을 지게 되면 3국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예, 그래서 김승국 군 입장에서도 박지현 선수한테 그 예선 3회전과 본선 1회전에서 두 번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자신감은 있겠지만 지금의 입단대회 상황 자체는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전판의 내용이 좋지도 않았거든요. 네.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최종전 같은 경우는 심장이 강한 선수들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제 명국의 그 큰 대국에 이제 명국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승부에는 이 기사들이 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의 바둑을 둘 수 있으면 거의 승리로 가는 겁니다. 네. 예. 어깨가 무거워져서 본인의 바둑을 펼치지 못하죠. 근데 그 바둑을 둘 수 있으면 거의 승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포가 좋은 기사가 본인의 바둑을 두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하고요. 글쎄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기풍상으로도 조금 기백이 좀 넘치고 기세를 타는 스타일이 아무래도 이런 최종전에서는 조금이라도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막아갔는데요. 네, 귀를 박는 선택을 해서 좀 두텁게 두었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진행은 흙의 이 자리가 조금 어정쩡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해서 백이 좋은, 아니 꽤 우세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배석에 따라 좀 다르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백이 나쁘진 않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요. 근데 흙도 들 수 있다고 이제 AI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우변도 터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배석 보이진 자체는 않거든요. 좋지는 않아요. 네. 여기도 열려 있고 그 대신에 이 자리가 다음에 이 붙이는 수가 그 이후에 좋은 자리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를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AI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은 다음 큰 자리는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넓은 방향은 하변입니다.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 뭐 여기도 좋은 자리고 하변에 지금은 석점에 대한 압박을 가장 많이 한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뭐 조금 덜 한다면 이곳이고요. 글쎄요. 뭔가 조금 더 넓은 곳이라면 여기가 정착인 것 같은데요. 이 수도 한 수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세 칸만 벌려둡니다. 박지현 군의 기풍도 김승구 군처럼 좀 두텁게 두는 성향은 확실히 있어요. 대신에 이제 약간 다른 점은 박지현 군은 좀 날카롭다는 점이 있겠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아주 차분하게 응수를 합니다. 보통 배석을 따지지 않고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백이 먼저 두고 흙이 이 자리를 절대라고 보고 있죠. 근데 지금 배석에서는 뭐 최선의 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한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한 80점 정도의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도 여기서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역시 하변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변으로 갑니다. 조금 좁은 느낌이라 완차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방향차고예요. 지금 하변을 둬야 돼요. 하변 흙이 둔 자리에 이 자리를 둬서 여기에 응원을 하고 이 기착점의 아래쪽을 좀 노리는 거죠.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서로 이제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이 수는 이제 급하진 않아요. 네. 흙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손을 빼도 되고 그 다음에 처리해도 그 처리 자체가 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하변은 급해요. 하변에 흙 한 점은 제압을 안 해도 되는 모양인가요?
여기서는 제압을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좋은 곳이었고 지금의 배석으로 봤을 때는 다가오는 곳이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무난했어요. 두기는 뒀어야 돼요. 이 하변을요. 상변의 좀 전의 그 착점은 조금 한가했습니다. 이제는 흑이 먼저 선점을 하겠죠. 네. 네, 들어옵니다. 들어가는데요. 물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백의 안형을 파워하는 느낌은 있는데 백을 좀 있게 해줘서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거든요. 그래서 이수로는 그냥 평범한 나오는 진행을 다시 하고요. 여기까지 둔 다음에 귀를 잊지 않고 2칸 정도로 둬서 변을 완벽하게 차지하고 이 한 점은 크니까 이제 백이 잡아야 되거든요. 이때 이 엷어진 흙을 변을 둠과 동시에 조금 보호하는 이런 그림으로 뒀다면 양쪽 변을 좀 자연스럽게 처리한 결과라서 흙이 굉장히 좀 발빠른 진행이었습니다. 이 진행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고 지금 일견 보기에 이수는 변도 두고 백을 공격하는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백돌이 여기 오게 되면 한 가지 약점이 이 넉점이 이 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약해진다는 점이죠. 그 부분에서 이 느는 것은 좀 찬성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래도 하변을 흑이 먼저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것은 굉장히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하게 젖혀갑니다. 백도 흑을 공격할 순 없을까요? 이제 공격을 이제 일단은 이 뻗어나온 돌들이 조금은 두터워지거나 중앙 방면으로 돌이 이런 데가 하나 와 있으면 뭐 확실하게 그 다음 공격을 갈 수 있겠죠. 지금도 사실 이 한 칸 뛰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곳 같습니다. 뭐 여기 침투하는 것과 이 공격을 노리고 있죠. 이곳에 다음에 침투를 하라 그러면 어떤 침투인지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 데를 붙여서 지금 축이 유리하거든요. 젖히면 젖혀서. 뭔가 이렇게 단수치는 것은 이곳을 단수치고 패를 노리면서 축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침투하는 길은 뭐 붙이거나 들어가는 길이 있겠고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 칸을 띄워서 맛보기 하는 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있는 것도 있는 두텁죠. 수요. 네. 두텁긴 한데 조금 느려요. 확실히 김승구 선수는 조금 느리지만 단단한 기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지켰을 때 이제 와서 한 칸 뛰는 것은 이 교환이 대학수거든요. 다음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흙이 전개를 해서 양쪽을 다둔 모습이죠. 그리고 이 한 칸이 없고 바로 공격을 오게 되면 좀 전에 백이 이수로 한 칸이 있었던 거와 비교해 보면 공격의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공격할 때 더 득이라는 건가요? 네, 확실히 중앙에 한 칸이 와 있으면 흙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죠. 네, 호구 치는 것은 뭐 당연한 자리입니다. 흑은 이제 하변 침투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모양이 됐습니다. 네, 하변이 이 간격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집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공격을 갑니다. 백도 완생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텐데요. 여기가 뭐 완벽하게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런 돌들 자체가 백이 좀 아직은 좀 이 넉점보다는 두텁기 때문에 공격의 자세를 취했고요. 흑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좀 빠져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행마법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밀어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 치받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붙이는 선 지금 붙이는 것이 이제 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 붙이는 수도 이제 종종 등장을 하고요. 배석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수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사실 그냥 치받아서 두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이 수는 이제 중앙을 나가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백이 중앙을 못 나가게 두텁게 둔다면 흑은 실리를 차지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중앙으로 나가는 길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수가 되겠고, 대신에 이제 아래쪽에 2선에 따끔한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날일자인가요? 네, 그곳이 좀 아프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잘 봐서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네, 그 바로 점이 조금 두네요. 따끔해요. 근데 그곳은 이제 여기를 둘 때부터 견딜 각오로 둔 거죠. 이 자리는 뭐 어쩔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호구를 치게 되면 더 이상해지는 거고요. 막았을 때 아예 둘 데가 없습니다. 모양이 너무 이렇게 두게 망가집니다. 되면 여기를 당하고 빈상각을 벌써 2번이나 둔 결과가 되고요. 밀어 올려도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여기 2점 머리를 당하게 되면 호구도 못 칩니다. 둘 수가 없어요. 네, 끊기게 되죠. 그래서 호구를 치면 안 되고요. 이 장면은 정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수가 이제 보통이라면 정수인데 네. 지금은 호구 치는 게 나았어요. 그래서 이 교환이 되는 편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흑의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이 이제 나중에는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안형관계상 득이라는 네, 거죠. 호구 치는 것이 조금 좋았고, 이 수는 네, 최선의 응수는 아니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수수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제14회 영재입단대회 마지막 입단 결정국입니다. 김승구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대결인데요. 박지현 선수가 중앙을 붙여가자 날일자로 한 대 맞은 장면입니다. 네, 여기를 밀어갔는데요. 이 수가 조금 과했네요. 그냥 뭐 늘어둬서 흙이 밀거나 늘 때 평온하게 한 칸 띄었으면 뭐 굉장히 무난한 흐름이었고, 오히려 백의 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갔기 때문에 흙의 아래쪽에 하변을 차지했지만 백이 전혀 나쁘지 않은 바둑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는 민수는 조금 글쎄요, 의도가 어떤 것인지 그냥 단순히 늘면 김승구 선수가 여기 미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는 것이 사실 느는 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난지도 좀 어렵고요. 네. 지금의 이 선택은 글쎄요, 끊기에는 아래쪽에 실리의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안 끊을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끊으면은 붙였을 때 그냥 끄는 것보다도 득이 없는 거잖아요. 이 교환이 하나 된 건데 뭐 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뭐 여길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는 것은 처음에 원래 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늘고 늘었을 때 이 찝는 교환을 해줬는데 대학수죠. 네. 네, 여기 젖히러서 이제 흙이 이곳에 안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좀 이상합니다. 자, 일단 붙이는 교환을 하나 했습니다. 잉스타진이죠. 흙이 어떻게 받을지를 이 타이밍에 물어보고 여기를 좀 처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손을 뺀다는 건가요? 하나 더 물어봅니다. 두네요. 네, 하나 두었고요. 이제 어떻게 두겠다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김승구 선수가 뭔가 지금 행마가 좀 이상한데요. 이거 또 늡니까? 그래도 끊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리의 손실이 있더라도 이렇게 처리해야 좀 후위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 선택은 여기를 잇게 되면 다음에 젖혀서 안영을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흑은 뭐 아무런 부담이 없고 중앙에 뻗어나간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남아 있고요. 백은 약점이 또 생겼어요. 순식간에 바둑의 흐름은 흑 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요. 이 획마 하나로 인해서 지금 좋은 자리가 여기가 이 두 군데가 남았고요. 이 젖히는 것도 남아가지고 양쪽을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도 띄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를 젖힐 때 곤란해요. 이것도 문제네요. 밀고 나와야 됩니까?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백이 너무 급해졌어요. 백이 양쪽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지금 서로 이제 미생인 상태로 나가야 되는데 백이 몰리는 느낌이에요. 여기 젖히는 부담 때문에 받았는데요. 먼저 이곳이나 이곳으로 오게 되면 약간 봉쇄되는 느낌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백이 먼저 두면 안에서는 살 수가 있는 네, 모양인가요?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지금 봉쇄를 당하게 되면 이 바둑은 사실 안에서 살아도 흑의 자세가 워낙 좋거든요. 봉쇄를 당한다는 것은 여기 하변의 집뿐만이 아니라 이 집이 그냥 두터움으로 변해서 더 이제 중앙 쪽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백이 그렇다고 확정가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요. 네. 지금은 김승구 군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거 반드시 좀 중앙으로 뚫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두어서 상영의 수법으로 중앙 탈출을 도모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바둑은 자칫하면 여기에서 승부가 좀 때이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탈출이 될까요? 급소 자리를 일단 갖고요. 네. 근데 위쪽에 모양을 키우면서 급소 자리를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양을 키운다고 해도 이 한 점을 뭐 당장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아래쪽이 문제라서 선수를 뽑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땠을까요? 좋은 자리긴 한데 그냥 붙여서 돌파를 노리는 것이 최선 같아 보입니다. 백도 나름 버텨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거는 돌파는 이미 포기를 한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선수를 뺏길 가능성이 높고 중앙 봉쇄 당하고 선수 뺏기면 지금 이 세력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아예 없어요. 워낙 위쪽에 폭이 좁아요. 자, 이렇게 되면 흑이 먼저 두게 되는데 사활은 괜찮은 건가요? 사활을 추궁할 수도 있고 사실 지금은 추궁 안 하고 그냥 중앙을 지켜놔도 어차피 여기 못 끊거든요. 이 뚫리는 자세가 나오면 또 젖히는 곳이 바로 생기죠. 이건 뭐 백이 못 견딥니다. 끊는 자리가 아예 없다고 본다면 중앙으로 한 칸만 띄어도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그렇다고 여기를 해주기에는 너무 괴롭고요. 선수 한 집은 만들 수 있는데 또 약점이 이게 생겨요. 너무 괴로워요. 박지현 군은 여기서 그냥 중앙을 무난하게 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추궁을 하네요. 이것도 사실 실전이라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지금 뭐 사는 것도 조금 어렵고 중앙을 결국에는 네.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역습을 하기도 쉽지 않은 타이밍이라 김승구 선수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 너무 해주기 싫은데요. 너무 괴롭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흑은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양이나 집이 공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그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려면 잘 되지도 않고요.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뭔가 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공격을 통해 간다면 그것이 이제 상대 수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효율이 좋은 거죠. 예. 뭔가 돌 투자를 하지 않고도 두면서 지키는 거니까요. 지금의 상황이 딱 그겁니다. 여기를 지키고 싶었는데 백이 이 안형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틈타서 자연스럽게 집이 되고 있죠. 네. 흑은 좌변에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활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모양인 거죠. 네, 여기 여차하면 이 자리가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둘 때 상황 봐서는 백도 한 칸을 띄어서 한 점을 살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흙이 뚫고 나오게 되면 이 수상전,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뭐 수상전으로도 흙이 괜찮을 것 같고, 또 여차하면 이런 식으로 둬서 자체 안에서도 이거는 뭐 백이 좀 잡으러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자리까지 확실하게 네. 해줍니다. 확실한 곳이죠. 이제 수상전을 대비해서 이런 것도 나중에 안 해놓게 되면 이 두 점 자체를 이제 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라면 확실한 이곳이 한 수인데 여기를 안 해두게 되면 이것만 되어 있고 이거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두 점 받기 전에 하는 게 올바른 수순입니다. 박지현 군은 이런 자리를 놓칠 선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날카로운 선수고, 그리고 굉장히 장구파입니다. 연구생 리그를 두게 되는 주말에는 항상 가장 늦게 끝나는데 그것도 압도적이에요. 예,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게 끝납니다. 그러면 두 선수 모두 장고파인 건데요. 네, 뭐 김승구 선수 장구파이고 박지현 선수랑 두는 선수가 비교적 속집파라고 해도 박지현 선수가 거의 제일 늦게 끝나고, 이제 박지현 선수하고 두는 선수가 장구파이면 그날은 이제 정말 늦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지현 선수 바둑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후반에 정말 끈질깁니다. 이 뒷심이 좋은 선수고 무너질 듯 하면서도 안 무너져요. 예. 그런 점이 이제 뭐 연구생에서도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줬고, 박지현 선수의 네. 평소 성격은 굉장히 장난스러운 성격이기 때문에 네, 바둑도 굉장히 빨리 돌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바둑은 연구생 중에서도 가장 느린 편입니다. 백은 괴롭게 두 집을 내고 살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야, 이거는 뭐, 이게 찌를 수도 없는 모양이었던 건가요? 예, 찌르게 되면 이 자리 들어가요. 그래서 맞게 되면 넘어가서 수상전의 백의 수가 워낙 부족합니다. 너무 괴로운데요. 이거는 뭐 그냥 살기만 한 장면인데요. 사실상 여기서 선수를 이제 흑이 쥐게 되면 승부의 저울추는 많이 박지현 선수한테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확실히 흑이 하변을 먼저 선점한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일단 1차적으로 그것이 큰 요인이 됐고, 뭐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두게 되면 흑이 집도 한 7집 정도 나고 집도 흑보다 더 낮죠. 여기도 이제 중앙까지 바라볼 수 있고, 백이 얻은 건 여기 두터움인데 이거는 뭐 실리로 봤을 때는 크게 실속은 없죠. 네, 또 선수도 흑이 잡게 네, 됐습니다. 완벽하게 박지현 선수의 흐름으로 갔고요. AI 이길 확률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 95% 정도까지 지금 승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변도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붙이는 자리가 있어서요. 네, 그 자리가 상위의 맥점이고 지금은 오히려 더 아주 발군의 자리로 딱 남은 곳이죠. 이 자리 두게 되면 아예 공격도 안 되고 그냥 자체로 까다로운 곳이죠.
흙이 약점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요. 흙이 또 네, 너무 지금 두터워요. 뭐 약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바둑입니다. 이 김승구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영생 마지막 8회차 리그 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회차 성적이 영구생 3조에서 11전 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영재 입단대가 좀 빨리 열렸으면 그 기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 길어지면서 지치는 선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영생 리그를 11판을 두게 됩니다. 각 조에 12명이 있고요. 11전 전승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예, 모든 조에서 11전 전승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1년에도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이제 실력이 월등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같은 조에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 실력 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비슷하니까 실력 만났겠죠. 포함 기세, 예, 그 조를 뒀던 그때의 기세, 그런 게 작용을 하고 운도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 이제 전승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전승한다고 해서 한 조 올라가는 게 두 조 올라가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전승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다음 조에 갔을 때 굉장한 자신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조에서도 더 좋은 기량 발휘할 수 있고요. 자, 붙여가면서 타개가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 젖혀갔는데요. 젖혀갔을 때 이 젖히는 이 흐름 자체가 또 성형의 수법이죠. 이렇게 되면 이 자체로 가만히 두지 않고 있어도 백이 여길 따내야 되는 건지 위를 받아야 되는 건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흙은 상황에 맞춰서 이 장면에서 뭐 여기를 단수 칠 수도 있고요. 위로 단수 쳐서 중앙을 두텁게 해도 되고요. 선택입니다. 흙은 그러면 이 교환만 해두고 일단은 손을 빼겠네요. 네, 역시 좀 실리와 안영을 동시에 차지하는 부침수가 나왔고 흑돌이 여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젖혀서 반발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여기가 들어가도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단수도 거의 선수가 되겠고 한 점을 잡는 형태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발하기가 좀 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박지현 선수가 빈틈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김승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진행인 것 같습니다. 흙이 상변까지 쉽게 타개가 된다면 변화를 구할 데가 없거든요. 네. 집으로도 좋지 않고 뭐 상대에 약한 돌이 없다면 뭔가 공격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면의 이제 분위기 전환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단수까지 확실히 해두네요. 국면을 벌써부터 정리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 근데 이 수는 사실 지금은 그렇게 두지 않아도 되는, 이 조금 먼저 젖히고 끊는 것이 신경 쓰였던 것 같은데요. 그냥 상황 봐서 뒤로 받아주면 되는 곳이었어요. 백이 이거 받았죠. 받는 걸로는 밀어서 공격을 했어야 돼요. 이건 사실 따내도 지금 따낼 수도 없고요.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맞고 둬도 이 정도는 평소 같으면 받았어야 되지만 버티고 뒀어야 돼요. 박지현 선수가 단수 쳐서 약간의 찬스를 내어줬지만 이걸 그냥 이으면서 찬스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흙이 선수를 잡게 됐어요. 네, 이제는 흙이 돌아왔죠. 약간의 빈틈을 보였는데 김승구 선수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생에는 2005년생부터 2009년생까지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 2005년생 박지현 선수 또래에서는 원재현 선수가 가장 지금 실력도 세고 유망하고요. 김승우 선수는 2006년생인데 2006년생들 중에서도 그 김승진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고 네.
그 여자 연구생으로서는 김효영 선수가 이번에 영재 입단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입단을 반드시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예, 곧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김효영 선수도 2006년생이고 그 2007년생 중에 김민서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어린 기사인데 김은지 선수하고 동갑이고 네. 이 선수도 입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망하게 클 것 같아요. 최근에 예, 또 우승을 거둔 바 있죠. 김은지 선수하고 아주 라이벌 관계로서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잘 이제 커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자 기사가 영재 입단으로 성공한 기사는 없어요. 네. 뭐 김은지 선수도 이제 영생 조가 높았기 때문에 영재 입단 대회에서도 이제 영생 조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입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 영생 입단 대회로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아, 여자 입단 대회로 입단에 성공을 했군요. 네. 네. 그 1년의 연구생에서는 입단자를 4명을 배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8회차의 리그를 1년 동안 하게 되는데 8회차의 리그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단 한 명인 내신 성적으로 입단을 하게 되고요. 8회차의 성적을 토대로 해서 그 여자 선수들은 상위 6명이 따로 이제 토너먼트를 벌여서 입단자 1명을 뽑게 되고, 그리고 그 영재 입단 대회가 아닌 영구생 영재 입단 대회 방식으로 해서 또 상위 랭커들끼리만 영재들 하나요? 상위 10명이 그 중에서 또 1명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연구생 중에 상위 16명을 뽑아서 거기서도 이제 1명의 입단자를 이제 배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4명이 연구생으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또 영재 입단 대회도 곧 있으면 지역 영재 입단 대회도 치러지잖아요. 네. 이 영재 입단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해서 2명을 선발하게 되고, 지역 영재 입단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서 한 번에 1명씩 해서 입단자를 1년에 2명을 뽑게 됩니다. 국면이 많이 불리하다고 보고 김승구 선수가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뭐 아주 최소한 들어간 겁니다. 뭐 사실 더 들어가긴 좀 어렵나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더 들어가긴 건가요? 좀 어려운가요? 근데 지금 국면이 워낙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뭐 공격을 당하던 뭐 어떤 상황이 오든 여기 안 들어가고서는 뭐 형세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제 여기 붙여가는 것은 뭐 당연한 기세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의 돌들이 확실히 효율성이 떨어져 보여요. 네. 뭔가 좀 두텀이 이런 것도 좀 과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석집내고 이제 안에 갇혀서 쌈짓뜨고 산 모습이죠. 붙여가긴 했습니다만 네, 바로 이제 또 이제 주위에 응원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강의 응수로 이곳에서 이제 아예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백도 들여다보고 또 끊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거든요. 선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확실한 선수가 하나가 되고, 뭔가 이것도 뭐 완벽한 두텀은 아니기 때문에 선수를 하고 여기를 약간 노리는 상황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점을 제압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낮춰서 흑의 약점을 좀 크게 만들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이어서 최대한 버텼고요.
사실 뒤로 받았어도 되는 건가요? 뭐 뒤로 받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 여기가 약간 두터워진다면 위쪽도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아직은 완성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알기 쉽게 시중만 가더라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어져 있으면 연결고리가 굉장히 쉬워요. 이 두 점이 자충이 차 있죠. 근데 여기가 두터워져 있으면 한 칸을 뛰더라도 뭐 백이 좀 강력하게 차단을 하자고 나오면 이후의 진행은 뭐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박지현 선수는 그냥 아래쪽에서 아무 수도 없다. 예, 최대한 이제 버텨감으로써 이곳에서 그냥 승부를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가 나지 않는다면 이런 수들도 이제 다 손해라서 백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일단 탈출을 시도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진행으로는 뭐 더 이상은 나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김승구 근데 여기서 이제 준비한 수법이 하나 있죠. 예. 한 칸 뛰는 게 좋은 수입니다. 약점이 있다고 나가는 거는 단추여서 축이 됩니다. 아, 지금은 축이 되는군요. 이한점이 절묘하게 적용을 해서 여기가 축에 걸려버려요. 네, 예, 이러면 이제 이 순간에 바둑은 큰일 나죠. 도리어 끝나버리죠. 예, 흙도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따라 나왔을 때 그때 또 백이 연결이 어려워요. 쉽지 않죠. 흙의 모양은 조금 더 이제 사납게 만들 수는 있으나 일단은 탈출 자체가 안 되면 백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변에 수상전을 해봐도 안 되는 건가요? 수상전이 뭔가 패 비슷한 것만 놔도 좀 어렵게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흙은 집을 마련한 상황이고 백은 딱 수상전 때 한 집도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상전으로 가게 되면 바로 거기서 이제 승부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김승구 군이 그 길을 선택할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일단 지나가는 길에 하나 들여다봤고요. 여기를 이제 두긴 둬야 되는데요. 예, 그 선택에 앞서서 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자, 흙이 많이 유리한 국면인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 더 떨려요. 네, 지금은 입단이 눈앞에 와 있잖아요. 이 정도라면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아직은 애매한 상황이고 왜냐면 유리한 건 확실한데 100%는 아니라서 근데 네,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정주 캐스터 말씀대로 이제 입단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긴장이 풀리게 되고 보통 그런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죠. 바로 이제 역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딱 승리가 눈앞에 보였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죠. 마음이 풀어지면 거의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돌을 던지기 전까지는 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승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제 마음을 놓으면 안 되고 상대가 이제 패배 선언을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기쁨을 이제 속으로 만끽해야죠. 이제 입단을 했구나. 근데 지금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막 진짜 끝내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승리가 확실하다면 그때부터는 뭐 당연히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죠. 보통 입단 대회를 치르고 입단을 하게 되면 그 여운이 언제까지 가나요? 이제 저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한 열흘은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저는 입단을 하고서 오래된 거긴 하지만 그게 기억나는 것이 이제 입단을 하고 한 3, 4일을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놀죠. 예, 하긴 한 게 있는데요. 그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입단을 하자마자 그 예전에는 이제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예,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한 10편 가까이를 그냥 통째로 빌려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한 그동안 네. 한이 많이 맺히셨나 보네요. 잠도 안 자고 예, 계속 그냥 비디오를 봤던 기억이 나고요. 예, 정말 지겹고 예, 잠올 때까지 봤던 것 같아요. 사실 도장 생활이 되게 힘들고 지긋지긋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도장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네, 힘들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입단의 즐거움을 누리고 예, 스트레스도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얼마 지나서 다시 또 공부를 하러 들어오죠. 네, 그래야죠.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고 입단을 목표로 이제 연구생에서부터 이제 뛰지만 입단이 끝은 아닌 거죠. 이제 프로 기사가 돼서도 이제 더 높은 경지에서 더 대단한 선수들하고 겨뤄야 되기 때문에 또 영재 이제 선수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잠깐의 또 행복감을 누리고 또 다시 뛰어야 되는 것이 이제 입단자들의 이제 숙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입단하고서 어느 정도는 좀 쉬어주고, 예, 기쁨을 만끽해야죠. 그런 것이 제 생각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많이만 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상변을 잡지 네, 못하면 안 상변을- 되는 상황이에요. 상변 이거 못 잡으면 안 돼요. 지금 하변이 워낙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집 차이가 지금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상변도 흙이 한 칸 띄임으로 인해서 완전히 탈출이 됐죠. 대마 공격이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공격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잡아내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는 이후에 수순이 더 진행이 됐지만 박지현 선수가 불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한 자리는 박지현 선수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오늘 바둑 내용 어땠나요?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바둑 내용 자체가 김승구 선수가 초반부터 돌들이 좀 무겁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그전 판 패배 여파가 컸던 것 같고 그 중앙을 둘러싸이고 막힌 다음에 선수를 흑한테 뺏겨서는 거기서는 사실상은 승부가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박지현 선수와 또 최민서 선수가 입단을 하게 됐는데요. 이 두 선수 앞으로 프로 무대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박지현 선수는 2005년생이고 특히 이제 최민서 군 같은 경우는 2007년생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둑기계에서 지금 2005년생 뭐 유창주 선수나 한우진, 정우진 이 선수들이 가장 남자 기사로서는 어린 기사들이었는데 지금 제일 막내가 되었죠. 최민서 선수.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을 것이고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 최민서 군이든 박지현 군이든 한국바둑계 정상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앞으로 두 선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